안녕하세요. 저는 기술경영학과 16학번 김태우입니다. 저는 저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인문학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책을 선택했는지, 어떤 책인지, 읽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 인문학 책을 선택하기 전 저는 세 가지 기준점을 세웠습니다. 우선 송영하 교수님의 본 수업인 기술 트렌드 분석과 예측과 연결점이 있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당시 시대에서 벗어난 사고로 유토피아를 작성하였고, 이는 빠르게 시대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며 트렌드 분석과 예측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주제가 흥미로워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인문학 책을 따분해서 잘 몰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행히 유토피아는 새로운 국가에 대한 탐험을 하는 인상 깊은 경험을 주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궁금증을 유발할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단지 유토피아라는 책을 작성한 저자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에서 존경받는 위인이었습니다. 저는 유토피아라는 책뿐만 아니라 토마스 모어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생각입니다. 유토피아에 대해 설명하기 전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까요? 토마스 모어는 1478년 2월 6일 런던 태생으로 만 14세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보다 교육 환경이 훨씬 열악한 15세기에 14살에 옥스퍼드 대학 입학했다니 어렸을 때부터 비상함이 남달랐나 봅니다. 옥스퍼드 대학 졸업 후 1510년 런던 부시장에 취임하였으며, 부시장으로서 1510년 플랑드르의 외교사절로 가던 중 유토피아 집필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토마스 모어는 당시 귀족과는 다르게 부시장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를 부리지 않았으며 평민들을 항상 도왔고, 평민들을 위해 법정에서 무료 변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항상 검소함을 강조하며 오직 셔츠만 입고 다녔고, 양로원을 세워 불쌍한 노인들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좋은 아빠이기도 하였는데, 여성 교육에 아무 관심도 없던 시절 딸들 교육에 깊은 애정을 가졌고, 기도실을 두어 스스로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도 하였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7시까지 기도하고 공부하였고, 매일 아침 미사에 참여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1509년 헨리 8세가 국왕으로 즉위한 후부터 영국의 정치와 외교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1529년 현재 수상에 해당하는 상서경이라는 자리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비를 내친 국왕을 옹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35년 7월 재판에 회부되었고, 같은 해 7월 6일 결국 단두대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사형 집행 전 천국에서 다시 유쾌하게 삽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토마스 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않나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역사적 사실과 실존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의 국가가 마치 실존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이고, 현 영국 정치 제도를 유토피아와 비교하여 풍자하기 위함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유토피아의 내용은 토마스 모어가 플랑드르의 외교사절을 갔을 때 라파엘이라는 가상의 인물과 토마스 모어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라파엘은 유토피아에 5년 동안 거주하였던 가상의 인물로서 라파엘이 하는 이야기가 유토피아의 내용입니다. 그럼 유토피아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재산을 공동 분배합니다.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의롭고 계급이 없습니다. 관계 간의 무시, 높고 낮음 또한 없죠. 이곳 사람들은 면적을 넓히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토지는 불려야 할 재산으로 여겨지지 않고 경작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하고 몇몇 기술직들이 존재합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5세기 영국의 경우 귀족들과 불황자들은 일을 안 하였는데 이와 비교됩니다. 도시 주민들과 시골 주민들은 교대로 20명씩 1년 주기로 서로 이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농기구, 식량 등을 보급받으며 누구 하나 일을 더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워낙 국가가 풍족하기 때문에 짐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유토피아에서는 계급 또한 존재하지가 않는데 현대의 국회의원 같은 관리직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투표로 결정되지만 이 사람들은 유토피아의 어떤 시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매년 이사를 하고 똑같이 매일같이 일을 합니다. 국가의 관리직은 일종의 봉사직인 것이죠. 유토피아 사회에서는 현물이 없고 금도 가치가 없습니다. 금보다 철이 더 대우받는 국가인데, 유토피아에서는 금을 노예의 쇠고랑 같은 데에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시절단이 금으로 치장을 하면 어리석은 눈으로 보곤 했습니다. 사치가 없는 유토피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토피아는 매년 주기적으로 쌓을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토피아는 국가 간 분쟁이 있을 때 금으로 해결합니다. 유토피아 내에서 금은 가치가 없으므로 국가 금고에 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타 국가에서 금은 귀하게 여겨지죠. 분쟁이 있을 시 금으로 해결을 하지만 금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차선책으로 용병을 고용합니다. 유토피아와 근접한 국가 중 용병으로 유명한 국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금과 용병으로도 전쟁이 해결이 안 될 시 유토피아 시민들은 직접 칼과 창을 들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매년 군사훈련 또한 받습니다. 유토피아의 저서를 읽으면서 현대인의 배금주의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비트코인 투기 현장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200 천금을 노리며 자신이 감당 못할 돈을 투기하면서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 또한 검소한 사람이었고 그의 저서 유토피아 안에 유토피아 시민들은 검소하며 돈을 중요시하지 않고 필요성조차 못 느낍니다. 저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며 일액 천금을 노렸고 항상 돈을 쫓으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유토피아 저서를 읽고 돈을 쫓는 것보다 저의 삶의 질, 저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계급이 없고 따라서 권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15세기 계급 사회에서는 귀족들은 허영심에 가득 차 있고 사치를 일삼으며 국가 대부분의 재산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양극화가 어느 시대보다 심했던 시대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런 계급주의를 풍자하였으며 현대 시대에도 깨달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토피아에 계급이 없지만 유토피아의 법과 질서를 어긴 자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는 한번 노예로 낙인이 찍히면 다시 시민으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과 다르게 용병을 고용하는 문화도 있었는데 토마스 모어가 15세기 사람이라는 점에서 상상 속의 낙원인 유토피아의 모습에 이런 잔혹한 점이 있다는 시대적 한계가 보이는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모어는 당시 15세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회제도를 생각했었고 그의 저서인 유토피아에 표현을 했었죠. 15세기에 살았던 토마스 모어는 당시 계급주의와 신앙주의가 만연한 시대에서 20세기 유행하였던 공산주의와 비슷한 사회구조를 생각하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공산주의는 이상적이지 않았지만 당시 15세기를 생각해보면 토마스 모어는 수세기를 앞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토마스 모어같이 수백 년은 아니더라도 1년만 앞서 보아도 상상도 못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에 갇히지 않는 사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기대,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할 생각, 이런 사고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모어는 권력과 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낡은 옷을 입고 검소함을 강조하였으며 약자들을 도우며 불의를 참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만 있었다면 유토피아를 집필하지 못했겠죠. 항상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혁신적이었으며 그의 조국 영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상상 속의 유토피아입니다. 우리도 토마스 모어를 본받아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불의를 참지 않으며 우리 사회에 좀 더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기까지 16학번 김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